기다릴까 하다가 완주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나? 아이스크림 뭐 먹었어? 주물럭 뭐라고? 주물럭. 오, 야 그런 거 공유 좀 해. 혼자 먹다가 혼자 먹고 하는 거 있어요? 진짜? 일찍 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나도 나도 더운데. 하나 너무한다. 나도 더운데, 그쵸? 얘들아, 전에 그 수원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보니까 등비수열 하나만 좀 깔끔하게 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제 들어가세요. 자, 일단은 타이틀은 이렇게 적자.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타이틀을 쓰세요. 등비수열의 합. 자, 펠리노트 각을 꺼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들어갑시다. 일단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게 뭐 공식을 바로 적기보다는 과정을 좀 더 한번 보여줄게. 자,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지. 요거잖아. 요건데 요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구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SN이라고 쓰고 이렇게 쓸게요.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그렇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데 얘는 이제 등차수열의 대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더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옆으로 대각선으로 한 칸 내리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시프트라고 하거든, 영어로. 근데 옆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한 칸 내릴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공비를 곱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공비를 하나 곱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A를 옆으로 한 칸 내려서 AR 이렇게 바뀌겠지. AR이 옆으로 한 칸 내려가면서 AR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면 그 직전에 있는 것도 옆으로 한 칸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옆으로 한 칸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옆으로 한 칸 내려가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설명 다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공비 R을 한번 곱하면은 이게 옆으로 한 칸씩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옆으로 한 칸씩 밀려요. 그래서 요렇게 니은자로 둡니다. 니은자로 두고 요거를 빼주세요. 여기 끄트머리라 안 나오나 혹시? 이거 빼주세요. 이거 뺍니다. 빼주게 되면은 눈에 들어오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얘네들이 다 사라져. 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자, 좌변에는 이거만 남고 우변에는 아래 이렇게 남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을 1-r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요. 1-r로 나눠주면. 그런데 가끔 보면은 공비가 사실 1보다 큰 경우가 더 많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데 분모랑 분자가 다 음수가 붙거든. 여기에 특히 분모에 음수 붙는 게 싫어서 분모랑 분자에다가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공비가 1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공비가 1이 아닐 경우에만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공비가 1이면 어떡해? 공비가 1이면 어떻게 해요? 응? 야, 그냥 생각을 해봐. 공비가 만약에 1이면은 자, 봐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1을 계속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초항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초항 더하기 초항 더하기 초항 더하기 따라라 초항 이렇게 되는 거야. 공비가 만약에 그렇지. 공비가 1이면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다. 초항을 n번 더하기 때문에 na 이렇게 되는 거야. 공비가 1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이건 되게 쉬운 얘기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의 유도 방법이 서로 달라. 등차수열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상상을 해서 더 쉽지. 그게 훨씬 거꾸로 더해주면 되는데 등비수열은 거꾸로 더한다고 해도 뭔가가 나오는 게 없어요.
등비 수열은. 그래서 그냥 공비를 곱해서 옆으로 한 칸씩 밀어주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거. 그래서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처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특히나 처음 공부할 때는 더 중요한데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거는 진짜 수학을 못하는 지름길이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결과보다 이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이제 이게 응용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응용되는 게 이제 돈 문제가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엄청 큰 주제고 원리합기라는 주제인데 일단은 예시 문제를 좀 몇 개 더 풀어서 느낌을 살려본 다음에 원리합기를 좀 넘어갈게요. 이 과정 좀 이해가 되니? 지금? 괜찮아? 물론 결과도 외우긴 해야 됩니다. 결과도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뭐 활용이라고 해서 원리합계라고 엄청 큰 주제가 나와. 뭐 기수불, 기말불에서 저 복잡한 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만 더 이따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요 공식 적용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몇 개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합계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필수예제 7번 요런 건 내가 풀지 않았었나? 그치? 요런 거 좀 풀어봤을 것 같고 필수예제 8번 한번 봐. 자, 필수예제 8번.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잘 따라와.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A1부터 A5까지 더하는 게 5고요. 이렇게 더하는 게 20이지. 그치?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S15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쵸? 등비수열은 왔어. 이제 또 뒤로 간다. 야, 앞으로. 야, 앞으로. 일로 와. 여기 앉을 거예요. 안 돼. 앞으로. 안 돼. 이제 또 자. 앉아요. 앞으로 와. 안 돼. 인생을 다. 안 돼. 아! 안 돼. 앞으로 와. 아, 봤어. 나 봤어. 안 돼. 앞으로 와. 뒤에 가서 잔단 말이야. 앉아요. 안 돼. 집중 안 돼. 여기까지 설명했니? 이거 뭐야? 등비수요. 등비수. 야, 늦게 오니까 이게 뭐야 이러지. 아씨. 학교 갔어? 오늘 방학인다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앉아요 오늘 팔팔해요. 그래? 좋겠다 방학에서. 방학 오늘였는데? 그리고 학원 온 거야? 그니까 학원 오래잖아. 당연히 와야지. 씨, 나도 내 친구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원래 공부를 해야지. 끝나겠단 말이야. 진짜 씨. 오늘 짠 애들 다 뭐라 할 거야. 안 진짜 했잖아. 오늘 짠 애가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짠 애가 없어. 아, 영복은 오늘 방학을 안 했어. 저도 아직 방학을. 넌 했잖아. 영복은 방학을 안 했어. 영복은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이 못 오는 거지. 야, 이거 이어서 해도 돼? 갈게요. 자, 이제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은 어찌됐든 등차랑 좀 비슷한 게 미지수가 2개가 들어가잖아. 등차나 등비랑 자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초항이랑 공차 또는 초항이랑 등비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 들어가니까 조건도 2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느낌은 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도 굳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조건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결론만 얘기를 딱 하면. 근데 지금 조건이 2개잖아. 이 조건 2개를 연립을 해서 초항이랑 공비를 알아내면 된다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구한다고 치면 R-1분의 자, 요걸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요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지. 설명 따라왔니? 왜? 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등비수열의 합 유도하는 것까지 전에 했었죠. 그치? 나경아, 요 공식까지는 좀 외워왔어? 네. 요 공식 활용해가지고 지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이거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지수가 2개잖아. 그럼 관계식도 2개만 있으면 되는데 2개의 방식이 있으니까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요거 2개를 잘 엮어줘야 돼요. 근데 딱 보면은 엮을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지 않니? 관계식이. 예,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합차 정도를 진행을 해서. 설명 따라와.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 부분이 5지. 그치? 그럼 다 곱해서 20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환주야? 그치, 잘했어. 여기가 4가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봐. 그럼 아래 5제곱은 얼마니? 3이죠. 그렇죠? 그럼 아래 5제곱이 3이니까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연립해서 초항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R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잖아. 여기가 3의 5분의 1제곱이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구하지 말고, 초항을 구하지 말고 여기 모양을 좀 살짝 변형해서 이거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냥 살짝 변형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초항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럼 S15라고 쓰고 얘는 그럼 어차피 모양이 비슷하단 말이야. 자, 요런 식으로. 그렇죠? 모양이 비슷하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아래 5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애들 지금 따라오나? 얘들아, 아래 5제곱을 x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많이 했던 인수분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분모는 뭐 똑같은데 아래 5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다 풀었죠? 지금 보면은 요 굳이 A를 따로 안 구해도 요 묶음까지가 그냥 5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래 5제곱이 3이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적절히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저 끝까지 풀어보면 5 곱하기 아래 5제곱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좀 다 따라왔어? 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들아,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거기 밑에 8-1번이랑 8-2번도 한번 풀어봐봐. 풀어봐요. 8-1번이랑 8-2번. 문제 맥락이 비슷하니까 나는 8-2번을 좀 풀어줄게. 풀어봐 한번. 여기는 지워도 되니? 왼쪽 라인은 좀 지우고요. 원리학계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원리학계가 좀
잘 풀려?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인수분해를 한 거야. 왜냐면 이게 합차니까. 합차. 그러니까 R의 10제곱이니까 R의 5제곱의 제곱이지. 합차가 된 거지. 왜냐면은 이걸 끌어온 비밀이 있어. 끌어온 비밀이 있어. 잘 되니? 정도 됐어? 성민이 됐어? 너 뒤에 있으면 내가 확인하기가 힘들어. 얘들아, 요거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다른 것도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요거 2번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한번 좀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위에랑 서로 모양이 똑같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올 거야. 이 부분이 플러스 9가 된다고. 맞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지금 7, 9, 64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럼 이쪽에서 알 수 있는 게 R의 열 제곱이 6이라는 거. 설명 다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거를 푼다고 치면 그럼 얘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적절히 인수분해를 또 해줘요. 이런 느낌으로 R-1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 그럼 R의 10승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여러분 따라왔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동그라미가 9잖아. 그래서 9에다가 R의 10제곱이 6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어때? 할만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다른 거를 좀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다른 거.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요거는 지금 하는 건 조금 고급 기술인데 뭐 책에다가 메모를 하든지 노트에다가 메모를 좀 하든지 할게요. 타이틀도 좀 한번 적어볼까? 자, 지금 하는 거 타이틀을 이렇게 좀 적을게요. 묶어서 생각하기. 자, 타이틀 묶어서 생각하기. 뭐냐면은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 수열이 좀 더 많이 쓸까? 자, 묶어서 생각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이제 등비수열이야. 자, 이게 묶어서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두 개 이렇게 더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를 더해.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묶어서 만든, 그러니까 두 개씩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도 똑같이 등비수열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BN이라고 쓸게. 예를 들어서 BN을 이렇게 한번 적어봐. 자, 요거는 좀 고급입니다. 요렇게 두 개씩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잖아. 그럼 요 수열도 뭐가 될 것 같니? 등비 수열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내가 세 개씩 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1, 2, 3 예를 들어서 세 개씩 묶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세 개씩 묶는 거. 그럼 세 개씩 묶어도 마찬가지로 또 등비수열이 나와. 그래서 묶는 개수만 일정하면 계속 등비수열이 나와요.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상관없어. 묶는 개수만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주면은 이런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가 있거든. 정말 쉽게 풀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자, 봐봐.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S10이잖아. S10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저기 요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S10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써. 이렇게 써서 얘를 9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S20은 A1부터 A20까지 다 더하는 거지. 근데 얘를 지금 10개씩 묶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남냐면 아주 신기할 거야. 이렇게 빼주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겠니? 이건 뭐가 돼? 54인가? 그렇죠. 54가 되죠.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54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10개씩 묶어도 등비수열이 될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렇게 넘어갈 때 등비수열이 되는데 6배로 곱했지. 그럼 요렇게 넘어갈 때도 얼마를 곱해줘? 6배 곱해줘. 등비수열이. 그럼 6을 곱하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324가 나오거든. 선생님은 따라왔어?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잠깐만. 얘들아 여기 하나 잘못 썼구나. 내가 요거를 A1부터 들어가는 걸로 잘못 봤네. 미안해.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냐?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이거 S30이죠? 잘못 봤다. 요거 숫자를 좀 잘못 봤습니다. 요거 S30이고 S30이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였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에서 63을 더 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서 63을 빼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10개씩 묶어도 등비수열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A21부터 A30까지 다 더해도 답이 나온다. 이런 느낌. 되게 신기하지 않아? 별로 안 신기하네. 많이 쓰는 기술인데 아직은 좀 익숙하지가 않을 테니까. 얘들아 이거는 왜 등비수열이 될 것 같겠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공비가 얼마가 나올까? 야 얘는 A죠. 얘는 AR 제곱이지. 얘는 AR이지. 얘는 AR 세제곱이지. 그거 얼마를 곱한 거야? R 제곱.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공비가 얼마? R 제곱.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공비는 얼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이렇게 넘어가는 공비가 얼마? R의 세제곱. 그럼 이렇게 묶어도 어쨌든 등비수열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공비는 얼마를 주면 되니? R의 몇 승이니? 아니지, R의 10제곱이지. 맞죠? 그럼 R의 10제곱이 얼마라고? 6 나오죠? 따라왔니? 여기 봐봐. 얼마 나왔어? 똑같지? 그러니까 공식으로 계산을 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도 R의 10제곱은 실제로 6이 나온다고. 처음에 공감이 이런 거 되게 신기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묶어서 생각한다는 기술이에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자.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원리합기로 좀 넘어가는 걸로 할게. 하나만 더 하고. 자, 거기 9번 문제 한번 읽어봐. 9번 문제. 좀 읽어봐요. 많이 아프면은 탁자 있어. 저기 가서 괜찮아. 억지로 앉아있을 필요 없어. 많이 얘기해. 아프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진짜 아프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 잔다니까. 나 그래서 여기 한 친구야. 너 잠이 이렇게 막 깨우려고. 근데 얘기했지. 너 아까 안 잔다면서. 오늘 학교 이거 오늘 학교 갔기 때문에 안 잔다면서 10분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자, 한번 가봐요. 그러면서 뭐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에? 나빴다며. 나빴다면서 아까 나 상처받았어. 자, 이렇게 갑시다. SN이 요거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게끔 그 K를 설정하는 게 문제인데, 자, K를 설정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SN에서 AN을 어떻게 끌어낼까, 진성아? SN에서 AN을 어떻게 끌어내지? 오씨, 자, 이제 발음이 좀만 좀 또박또박 말해주면 SN에서 SN-1을 빼주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점이 뭘까, 소윤아?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뭐를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 야, 씨. 영상 잘 봤구나. 야, 심지어 영상으로 봤는데도 답변이 잘 나오잖아. 수업 와서 들었는데도 답변이 안 나와. 야, 누구는 수업 와서 들었는데도 답변이 안 나오고, 누구는 영상으로 봐도 답변이 잘 나와.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어이씨. 야, 근데 좀 덥다. 나만 덥니? 안 돼. 아니, 이게 옷이 좀 두꺼운 이게. 집에 반팔이 너무 없어가지고. 반팔, 요즘에 몇 개 사고 반팔 좀 벗어야겠다. 너무 없어. 씨. 반팔이 너무 없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 빼줄 때 방금 정원이가 말한 것처럼 그 n이 1인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빼주면은 an 떨어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 곱하기 2 n제곱 이런 거 괜찮지?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돼요. 아, 미안해. 2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면은 A1은 S1으로 대체를 하니까 n에다가 1을 주시면 됩니다. 뭐 얼마가 나오죠? 3, 4 더하기 4K니까 4K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지. 설명 따라오니? 근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1을 주면 얼마가 나와, 한주야? 집중하라고 멍 때리지 말고. 여기다가 1을 주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에 1을 주면 얼마가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주면 얘가 얼마로 나오죠? 어? 그쵸, 6으로 나오죠? 그래서 4K는 마이너스 6, K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 밑에 문제 좀 골라서 풀어봐. 9-3번은 좀 풀어줄게요. 골라서 좀 풀어봐. 9-3번 내가 풀어주고 그냥 원리합기로 좀 넘어가자. 야, 어디 갈 거야? 빨리 얘기해. 어디 갈 거야? 왜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n자리에다가 n-1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n자리에다가. 야, 공부 안 해 진짜. 와, 미치겠어. 씨, 공부 좀 해. 내가 아무리 너네 공부시키는 게 직업이긴 하지만 진짜 공부 좀 하자. 봐봐. 그러니까 SN이라는 게 이거잖아. 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끌어내고 싶은 거잖아. 네. 근데 내가 끌어내고 싶은 게 이거잖아. 그럼 앞쪽에 있는 얘네들이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지. 근데 걔네들이 SN-1이죠. 그러니까 SN-1은 뭐냐면은 A1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A-N-1까지 더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요 친구만 나와요. 신기하지? 네. 그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 일주일 전에도 했던 거. 하면 뭐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 복습을 해야지. 9-3번은 내가 풀어줄게. 애들 원리합기 할 수 있을까? 원리합기를 할 수 있을까? 돈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이게 돈 문제 진짜 어려워, 얘들아. 뭐 연금의 현가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복권에 당첨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주제는 많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다시 수업이니까 오늘은 등비수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명제에서 설명할 게 진짜 많거든. 그래서 명제에 대한 설명을 좀 싹 다 해줄게요. 근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명제 쪽. 오늘 DT 안 나요? 저 몰입이라서 DT는 안 봐요. 미안. DT 봐요. 그래? 잠깐 DT 봐요. DT 봅니다. 어디? DT 오늘 명제 아니 집밥 보세요. 집밥. 좋아요. DT 봐요. 수업 뺄 것도 없는데 DT까지 봐야 돼. 숙제래요. 네. 설명할 거 많은데 되게 많은데 영재 혹시 전에 앞부분 좀 살짝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 괜찮나? 그거 다 까먹지 않았을까? 안 날 것 같은데 명제, 조건, 조건문 막 이런 거 기억나? 피이명 추이다? 막 이런 거? 모든, 어떤, 명제는 부정도 나오고 자 일단은 가보자. 지금 할 게 많아서 시간 많이 못 줍니다. 9-3번 좀 풀어볼게요. S에는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일 때 초항이랑 공비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고 오케이? 먼저 생각을 해주고 니은째로 놓고 그대로 뺍니다. 그럼 여기가 3AN 이렇게 떨어지지. 좌변은 우변은 이렇게 나오죠. 맞니?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10분의 1을 밖으로 끌어내봅시다. 이런 거 괜찮냐? 이런 거 괜찮니?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에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그럼 당연히 AN은 10분의 3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조심할 점이 n이 2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A1은요 이렇게 갑시다. 잠깐만요. 여기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봐. 여기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A1은 얼마를 주면 돼? 3을 주면 되지. 그치? 근데 실제로 여기 n자리에다가 1을 넣어주면 기가 막히게 3으로 딱 나오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연수 전체에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 쓸 수 있죠? 그쵸? 초항이 3이고 공비가 10인 등비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갈게. 자 188쪽으로 다시 가봐. 188쪽. 자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고 188쪽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주제라서 필기도 좀 꼼꼼히 해야 되고 설명할 때 좀 헷갈린다 싶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지금부터 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줄게요. 타이틀은 원리합계입니다. 많이 어려운 주제라서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될 거야. 많이 어렵다. 이 부분이 등비수열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보면 원리합계. 타이틀 원리합계. 일단은 먼저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면은 원리합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금과 이자를 합쳤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리합계라는 뜻은 이게 원이 원금을 말하는 거고 여기가 이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원금 더하기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금 더하기 이자. 그리고 필기는 너네도 이제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모든 내용을 칠판에 다 쓰지는 않아. 그래서 때로는 말로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적당히 알아서 받아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핵심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의 가치인데 일단은 말로 좀 설명을 해줄게. 뭐냐면은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이 원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가치가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의 10,000원이랑 내일의 10,000원은 다르잖아. 뭐 어제의 10,000원도 서로 다르죠. 그럼 똑같은 10,000원이라고 해도 돈이 시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계속 바뀐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10,000원은 되게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10,000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가격 같은 것도 옛날에 30년 전 짜장면 가격은 얼마나 했겠니? 한 500원, 1,000원 하지 않았을까? 500원, 1,000원보다 더 쌌을 수도 있어. 30년 전이라면. 그럼 만약에 30년 후라면 짜장면 한 그릇에 뭐 5만 원, 10만 원 할 수도 있겠지. 30년 후라면 돈의 가치가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시점을 정확히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그러면은 오늘 10,000원을 넣었어. 그러면 이게 내일도 그대로 10,000원이 되진 않겠지. 이율이 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뭐 나경이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씩 돈을 갚아서 매년으로 볼게요. 매년 얼마씩 돈을 갚아가지고 10년 동안 100만 원을 만약에 갚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10년 동안 내가 100만 원을 모아서 주면 돼요. 그럼 손해 아니야?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갚는 돈은 정확히 얼마로 맞춰야 될 것 같니?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정답을 얘기해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얘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그걸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요. 그러면은 나경이가 지금 당장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놓고 10년 뒤에 그 돈이 뭔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럼 10년 뒤에 바뀌는 그 돈의 액수랑 내가 나경이한테 뭐 매년 얼마씩의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얘가 은행에서 넣어서 10년 뒤에 만들어지는 돈의 액수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100만 원이랑 10년 뒤에 100만 원은 서로 다를 거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고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핵심은 뭔지 알겠죠?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바뀌니까 그 돈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가 됐던 시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시점을 맞춥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단리법이 있고 공리법이 있어요. 차이점 뭔지 알고 있는 사람? 단리가 뭐고 공리가 뭐지?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했네. 처음 들어봤니? 자, 그냥 설명해서 안 들어봤어.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진짜 그냥 금융 상식이 아예 없구나. 그럼 나중에 어른 돼서 어떡하냐? 단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자가 붙기는 붙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원금에 대한 일단은 상식적인 걸 좀 알려줄게요.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다. 이게 단리야. 그러면은 복리라는 거는 단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건데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붙는 거고 이자에 대한 이자도 붙는다. 이런 거거든. 뭐 간단한 예를 좀 들어줄게요. 자, 간단한 예시. 단위와 복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뭐 이율이라는 게 이율이 뭐지? 그러니까 금리를 말하는 거지. 1년에 돈이 몇 프로가 더 추가로 붙는다. 뭐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금리가 10%면 거의 사기인데요. 사기입니다. 이거는 10%라고 칠게요.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실제로는 사기예요. 이런 거 없어요. 금리를 이제 10%라고 잡으면은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차이를 좀 보여줄게. 만약에 1년이 지났어. 그럼 단리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자, 100만 원에다가 이거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
근데 이거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이 됐어. 1년이 지나면은. 근데 복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똑같은데 더하기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1.1이라고 잡는 거야. 10%가 붙는 거. 근데 만약에 1년이 더 지났어. 1년이 더 지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데 얘는 이자가 붙기는 붙는데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잖아.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10%만 이렇게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는 뭐냐면은 원금 더하기 이자, 그러니까 이 전체 돈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붙냐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때는 서로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얘가 더 커져. 만약에 1년이 더 지났어. 그럼 여기서 이자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세 번이 붙었겠지. 3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셋이. 그래서 이쪽은 덧셈으로 가고요. 이쪽은 곱셈으로 가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단위를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거 그냥 그냥 개념 설명할 뿐이지 모든 현실에서의 문제는 다 복리로 가. 100%. 다 복리예요. 단위라는 건 더 이상 쓰지 않아요. 무조건 이걸로 가요. 무조건 이걸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는 좀 알아두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용어를 좀 보면은 예금, 적금, 상환, 연금, 연금의 효과.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칠판에 다 쓰려면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말로 좀 설명을 할게. 자, 뭐 다들 알겠지만 예금이 뭐지? 예금이 뭐죠? 이거 완전히 돈 문제야 지금. 예금이 뭐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한 번만 넣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넣고 계속 이자가 붙는 걸 기다리는 거지. 그게 예금이에요. 그럼 적금은 뭐예요? 돈을 계속 반복해서 넣는 거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한 번만 넣고 기다리는 거고 얘는 돈을 계속 반복해서 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상환이라는 건 뭘까?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는 거야. 대출을 상환한다라고 얘기하죠. 빚을 갚는 걸 상환이라고 얘기해. 연금은 뭐죠?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 2045년에 바닥난다고 예상하는. 매년 얼마씩 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연금의 효과는 뭘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텐데 원래 연금이라는 게 매년 돈을 얼마씩 받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한 번에 받는 거지. 그러면은 연금의 효과라는 거는 매년 돈을 얼마씩 받는 거랑 지금 당장 돈을 한 번에 받는 거랑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의 가치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썼어? 핵심 돈의 가치라고 했지.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연금의 효과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는 뭐 굳이 내가 필기를 안 해줘도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예금 먼저 갈게요. 예금.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니? 금융에 대한 상식이 좀 있는 게 좋은데. 금융에 대한 상식이 이제 아예 없으니까. 혹시 선물이 뭔지 아는 사람? 선물. 몰라요? 주식. 선물이 뭔지 몰라? 옵션. 아, 그런 거 잘 모르지. 선물, 옵션, 채권. 아예 모르죠. 채권이 뭐죠? 채권이 뭐예요? 사채도 채권입니다. 돈을 남한테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야.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를 이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근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면 국채,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 회사채,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를 사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채도 채권의 일종이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쉬운 거부터 하나씩 더 설명을 해줄게. 근데 자꾸 상식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돈에 대한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쪽 파트에서. 그러니까 돈 문제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일단은 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예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한 번만 딱 넣고 나중에 한 번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은 자,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까? 예시를. 자, 예금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예금입니다. 지금 예금이라고 예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자,
연이라고 적고 연 이유를 10%라고 적을게요. 기간을 3년이라고 잡습니다. 얘들아, 요즘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니? 요즘에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1년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1년에 몇 프로 정도를 이자로 갚아야 될 것 같니? 3%? 5%까지 올라갔습니다. 5% 내지 6%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랐을까? 집값이 올라서. 집값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어. 기준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그 퍼센트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돈이 달라지거든. 왜냐면은 너네가 봤을 때는 뭐 0.5% 막 0.6% 그 막 1%도 안 되는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집값 같은 경우에는 막 서민들이 막 3억 5억씩 막 빌린단 말이야. 3억에 1%는 얼마야? 300만 원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3억을 빌렸어. 근데 이율이 만약에 1%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300이잖아 매달. 근데 만약에 이율이 1.5%로 올랐어. 그럼 450이 되는 거야. 그걸 내야 돼요. 내야지.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갚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자체를 올렸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문제점이 뭘까? 이게 진짜 경제가 어려운 건데 경기가 죽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돼.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안 써.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 되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는 아니야.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막 올려. 그럼 사람들이 시중에서 이제 돈을 안 쓰잖아. 돈을 안 쓰게 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면 현금이 줄어들면 이제 물가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금리를 막 올린단 말이야. 근데 금리를 올리면은 또 경제 발전이 안 돼. 막 이런 투자 같은 게 다 없어지거든. 그래서 금리가 죽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기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이쪽에서 문제점이 생겨.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마법의 그런 게 없어. 되게 어렵지. 그래서 나중에 경제 배우면 재밌을 거야. 대학교 가서 배워봐 경제. 재밌을 거야. 자, 이거 연금에 현가라는 건데 미안해 잘못했어. 예금인데요.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주 쉬운 예시다. 단리로 한번 생각해보고 복리로 한번 생각해봐. 자,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내가 단리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3년 뒤에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100만 원인데 10만 원씩 추가로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리는 되게 쉬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끝이야. 3년이 지났으니까. 복리는 어떻게 되겠니? 100만 원에다가 1.1에 3점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단순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키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일반화. 그래서 단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를 어떻게 시키면은 이제 처음에 원금을 A라고 잡자고, 그러니까 보통 원금은 A라고 잡고 이유를 이제 R이라고 잡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N번이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N을 곱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복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1 더하기 R에 거듭제곱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리는 덧셈이고 복리는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교가 안 돼. 복리가 훨씬 더 세지. 훨씬 더 셉니다. 복리가. 자, 이런 게 이제 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금을 한번 가보자. 잠깐만. 적금을 갈게요. 적금. 적금부터 이제 좀 어려운데 적금부터 어려운데 여기 좀 지우고 다시 가도 될까? 지우고 다시 갈게. 이게 단위랑 복리인데 자, 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적금은 이제 기수골이 있고 기말골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적금. 자, 그냥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진성아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부어요. 근데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매달 1일에, 그러니까 매달 초에 100만 원씩 적금을 붓는 거야. 근데 그거를 12월 31일에 은행에서 찾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적금을 12번 붓겠지?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따라라라 12월 1일. 그럼 매달 12번의 돈을 이제 붓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붓는 거랑
이걸 생각해봐. 1월 31일에 돈을 부어. 2월 28일에 돈을 부어. 3월 31일에 돈을 부어. 이런 식으로 매달 말에 또 돈을 붓는 거야. 그래서 12월 31일에 돈을 찾아.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뭘 것 같니? 그러니까 돈을 부어서 12월 31일에 돈을 찾는 건 마찬가지고 뭐 이율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2번 돈을 넣는 건 마찬가지인데 매달 초에 돈을 넣는 거랑 매달 말에 돈을 넣는 게 차이점이 뭘까? 매달 초에 나오면은 그 더해지는 거에 이유가 돼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봐. 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돈을 빨리 넣으면 빨리 넣을수록 이자가 더 여러 번 붙죠. 그렇지 않을까? 야 돈을 빨리 넣을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럼 1월 달에 넣는 돈이랑 예를 들어서 뭐 10월 달에 넣는 돈이 이자가 똑같이 붙겠니? 당연히 1월에 넣는 돈이 더 이자가 많이 붙는 거 아니야? 여러 번 붙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반드시 따져줘야 돼. 지금 되게 어려울 거야.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일단은 예시를 먼저 좀 들어줄게. 일반화는 나중에 시키자. 자, 그리고 사실 일반화는 별로 쓸모가 없어. 일반화는 별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예시를 잡는 게 오히려 낫거든.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거기다 예시를 좀 한번 써봐. 자, 매년 초에 100만 원을 넣어.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넣고요. 연 이율이 작아. 2%예요. 2%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로 계산을 하고 적금을 붓는 거지. 그러니까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넣는다고. 그치? 그래서 요렇게 돈을 넣을 때가 있고 아니면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넣어서 10년 동안 붓는데 이율을 2%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래서 요거는 연초에 돈을 넣는 거고 요거는 연말에 돈을 넣는 거야.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1년 초에 돈을 넣지. 지금 지루해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2년 초에도 돈을 넣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매년 초에 돈을 넣으니까 10년 초에 돈을 다시 넣습니다. 그런데 돈을 언제 찾냐면은 10년 말에 돈을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매년 말에 돈을 넣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년 말에 돈을 넣어. 그 다음에 2년째 말에 돈을 다시 넣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9년 말에도 돈을 넣고요. 10년 말에도 돈을 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연초에 100만 원을 넣잖아. 그 다음에 이때도 100만 원을 넣고 내가 넣는 돈은 항상 1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2020년도 말에 이 100만 원이 2%의 금리 계산을 해서 100만 원을 넣었지만 1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겠지. 너 설명 이해가 되냐? 근데 여기 전에 보면은 애들이 이걸 이해를 할까? 그 전년도에도 돈을 하나 넣을 거 아니야. 그 전년도에도 내가 100만 원을 넣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럼 요 100만 원은 얼마로 풀어 있을 것 같아? 이자가 몇 번 붙을 것 같니? 야 봐봐. 여기까지 1년이지. 여기까지 1년이죠. 이자가 몇 번 붙어? 2번 붙어. 유형색. 그래서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자가 가장 많이 붙겠지. 이때는 이자가 가장 조금 붙는 거고. 설명이 이해가 돼? 지금 이거 멍하니 보면 안 되는데. 멍하니 보면 다 망하는데 이거. 자, 이렇게 돈을 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도 이제 똑같이 100만 원은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계속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달라진다고. 그럼 여기는 이자가 몇 번 붙을 것 같아? 몇 번 붙을 것 같니? 이때는 10번 붙겠죠. 그래서 이거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10개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개수가 10개가 나와야 되죠. 숫자의 개수가. 근데 여기가 지금 1승이잖아. 그래서 숫자를 10개로 맞춰주려면 여기를 10승을 붙이는 게 맞겠지.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시점에서 돈을 한 번에 받는다라고 치면은 이 시점에서 이걸 더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오죠. 헷갈려?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S라고 쓸게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오는데 그럼 얘가 초항이고 공비가 1.02가 되는 거지. 그래서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는 계산을 실제로 안 하고요. 1.02의 10승이 얼마라고 주어집니다. 절대로 계산하게 안 만들어. 우리는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수점 계산 따위는 안 해요.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연초에 돈을 넣는 거랑 연말에 돈을 넣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이때는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넣어. 자, 여기서도 100만 원, 여기서도 100만 원, 여기서도 100만 원이야. 설명 따라왔어? 근데 한번 물어볼게. 이때는 예를 들어서 2010년 12월 31일에 돈을 100만 원을 넣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2010년 12월 31일에 돈을 넣자마자 1초 만에 돈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연말에 넣고 연말에 돈을 찾으니까 돈을 넣자마자 빼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자가 안 붙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 1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 31일에 돈을 넣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1년이 지난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돈이? 이율이 한번 붙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돈을 넣었을 거 아니니? 그럼 이때는 여기는 이자가 몇 번 붙겠냐?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주면 되는데 왼쪽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잖아. 근데 이때는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안 붙어요. 차이점 눈에 들어와? 와, 너 지금 머리 깨지는구나. 얘들아, 이때는 내가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잖아. 1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때는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안 붙는다고. 돈을 넣자마자 1초 만에 돈을 찾는다고 상상해봐. 이자가 붙겠니 안 붙겠니? 안 붙겠지. 그래서 초항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게 적금이거든. 거의 비슷한데 초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봐봐. 내가 1년 말에 돈을 넣는 거랑 2년 초에 돈을 넣는 거는 서로 똑같은 날에 돈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12월 31일 11시 59분에 돈을 넣는 거랑 1월 1일 00시 1분에 돈을 넣는 거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극단적으로 붙어있는 날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12월 31일이랑 1월 1일은 붙어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1년 말에 돈을 넣는 거랑, 그러니까 1년째 말 12월 31일에 돈을 넣는 거랑 2년 초 1월 1일에 돈을 넣는 거를 똑같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적금이에요. 일반화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공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만 따지면 돼. 여기 책에 보면은 얘들아 여기 보면 이제 막 일반화를 시켜놨잖아. 여기 좀 다시 볼래? 책에 보면은 지금 방금 한 설명이 요건데 여기 보면 막 공식으로 막 만들어놨지.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 따라왔어? 다른 것도 좀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그젠플을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너희가 한번 좀 풀어봐봐. 자,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 아우, 우리 나경이 죽으려고. 자, 자, 이그젠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년 초에 적금을 부어. 적금 문제입니다. 내년 초에 적금을 부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 적립금을 내가 매년 6%씩 인상을 해. 자, 매년 초에 적금을 붓는데 내가 똑같은 돈을 붓는 게 아니라
6%씩 올려가지고 돈을 붓는 거야. 은행에다가.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이율을 주겠지. 근데 그 은행의 이율도 6%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은행의 이율도 6%야. 그러니까 내가 넣는 돈도 6%씩 올려서 돈을 넣고요. 은행에서 나한테 주는 그 이자도 1년에 6%의 이자를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내가 올해 초에 500을 넣었어, 은행에. 자, 그럼 이제 6%씩 올려서 계속 돈을 넣겠죠? 500을 넣었을 때 10년 뒤는 얼마가 될까? 10년 뒤에 원리각계를 구해봐. 진짜 구해봐요. 풀어봐. 좀 이따 풀어줄게. 한번 해봐. 빚을 갚는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렵겠지? 저 적립금이 그러니까 매년 은행에 넣는 돈. 그러면 원래 넣는 적립금의 10%. 그렇지. 매년 6%씩 인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가 은행에 넣는 돈이 더 커지는 거지. 2년 차에다가 6%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3년, 그러니까 세 번째 돈을 낼 때는 두 번째로 냈을 때보다 6%만큼 더 올려서 내는 거고, 네 번째로 돈을 낼 때는 세 번째 낸 돈보다 6%만큼 더 올려서, 그러니까 매년 6%씩 올려서 돈을 주는 거지, 은행에. 상환을 좀 설명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지금 멘탈이 나갈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일단 요거만 하고 교재로 좀 넘어가는 게 낫겠다. 얘들아,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요거 한 문제만 풀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2분 있으면 쉬는 시간입니다. 내가 좀 설명해주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우리 교재는 너무 빈약하잖아, 솔직히. 얘들아, 교재는 진짜 그 딱 한 페이지 나오고, 이게 끝이야. 교재 나온 거는 이게 끝이야. 내가 해주는 게 훨씬 많아. 자, 이거 한번 좀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 야, 이거 풀 때 어떻게 쓰냐면, 아직은 우리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써가면서 하는 게 좋거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안 써도 되겠지만, 지금 아직은 이제 처음이잖아. 그래서 써가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아. 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연초에 500을 넣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500을 넣는 게 아니라 6%만큼 올려서 넣으니까 1.06.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돈을 넣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늘려서 넣는 거야. 여기에는 돈이 이제 7번이 붙는 거고, 1.06에 8번이 붙는 거고, 9번이 이렇게 붙겠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에 붙은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을 이제 넣는데 1년이 지났잖아. 연초에 넣어서 연말이면 1년이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는 500인데 500 곱하기 1.06의 구승인데 여기에 이자가 한 번이 붙죠. 그래서 내가 붙는 이자를 빨간색으로 좀 쓸게. 그럼 이자가 한 번이 붙으니까 1.06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 따라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 전에도 돈을 넣었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넣은 돈의 그 가치는 원래는 이만큼 돈을 넣은 거지. 그치?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2년이 지나갔지. 시간이 2번 지나갔으니까 2년이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내가 이때도 돈을 넣었잖아. 돈을 넣었는데 그럼 내가 넣은 돈의 액수는, 내가 실제로 은행에 넣은 돈은 요건데, 시간이 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3년이 지나갔지. 시간이 3번 지나갔으니까 이 돈의 가치가 3년 뒤에는 이렇게 불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되게 신기한 게 1.06이 결국에는 10번씩 붙는다. 맞지? 그냥 10번이 붙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나는 이제 처음에는 500을 넣었지만 얘는 지금 10년이 지난 거잖아. 그럼 내가 넣은 돈의 액수는 500이 맞는데 내가 넣은 돈의 액수는 500인데 시간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번이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토탈 원리 합계는 얼마가 나오냐면 500 곱하기 1.06의 13 곱하기 10번. 이런 문제도 있어. 이게 적금이야. 이게 적금이야. 오케이?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은데 우리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갈게요. 쉬자. 야 그냥 쉬었다가 DT 봤다가 명제로 갑시다. 그게 깔끔하겠다. 그렇게 갈게. 그게 깔끔할 것 같아. 쉬세요. 야 쉴 때는 쉬자. 쉬어. 왜 이렇게 힘들었지? 졸린가? 수업이 좀 지루한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쉬어. 찍어서 보내. 누가? 여기가? 어디에? 쌤한테. 에? 왜? 어? 왜 보내야 돼? 너 잘했잖아. 나? 아니 중간을 조져가지고 정확히 안 줘.
집합을 보려고 했는데 집합을 너무 많이 봐서 집합 쉬운지가 없어. 등차죠. 뽑았어. 제가.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문제를 좀 쉽게 바꿨어. 그래서 아마 할만할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힌트를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할만할 거다. 집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집합 시험지가 없어요. 여기서. 할만할 거야. 풀어봐 한번. 천지 하나가 나와. 너? 나와줘.